인생 자체가 비극입니다. 아무리 노후를 준비 잘해도 결국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점점 늙어버려 점점 비참해지고 죽게 됩니다. 이게 자연 현상입니다. 남은 인생, 자신을 위해 즐기시길 바랍니다. 명태 남편의 무덤 같은 노후, 땀 흘리며 후회 없는 황금길을. 여보, 당신의 퇴직을 축하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것 같아 걱정돼. 명태 후의 삶이 무덤 같다고? 퇴직 후유증 때문에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서 뒹굴거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답답해 죽겠어. 하지만 걱정 마.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땀 흘리며 움직이면 당신의 황금기는 다시 시작될 수 있어. 혹시 퇴직 후유증이라고 들어봤어?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무기력감, 우울감, 불안감 등을 느끼는 거야. 마치 열심히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처럼 말이야.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자의 70% 이상이 퇴직 후유증을 겪는다고 해. 갑자기 사라진 사회적 역할, 줄어든 수입, 급격히 변화된 생활 패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좌절하지. 하지만 퇴직 후유증은 극복할 수 있어.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자, 이제부터 당신이 할 일을 알려줄게. 1. 몸을 움직여. 운동은 퇴직 후유증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걷기, 조깅, 등산, 자전거 타기 등 어떤 운동이든 좋아.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야.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신감이 높아져. 우리 동네 뒷산에 같이 올라가 볼까? 맑은 공기를 마시며 땀을 흘리고 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사례 1. 김철수 씨 65세. 김철수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운동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았지. 지금은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건강도 챙기고 있어. 2.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야.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봐. 봉사활동, 취미활동, 여행 등 어떤 것이든 좋아. 중요한 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거야. 혹시 기타를 배워볼 생각 없어? 예전에 당신이 멋지게 기타 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던 내 모습이 기억나. 사례 2. 박영희 씨 58세. 박영희 씨는 퇴직 후 평소 관심 있던 요리 학원에 등록했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면서 요리 실력이 늘었고 자신감도 얻었지. 지금은 요리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어. 3. 사람들과 어울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 가족, 친구, 동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 우리 같이 댄스 학원에 다녀볼까?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사례 3. 이민호 씨 62세. 이민호 씨는 퇴직 후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했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지. 지금은 봉사단체의 리더로 활동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어. 여보, 당신은 아직 젊고 능력 있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땀 흘리며 움직이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당신의 황금기는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잊지 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응원하는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땀 흘리며 멋진 노후를 만들어 가자. 65세 김철수 씨의 인생 2막, 걷기로 시작해 마라톤까지. 퇴직 후 삶이 무덤 같다고요? 천만에. 저는 걷기 운동으로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마라톤 동호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전문가 김 박사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마라톤 동호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철수 씨 65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지만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마라톤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걷기 운동, 퇴직 후 건강관리의 시작. 김철수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하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운동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근력과 지구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라톤 동호회, 새로운 인연과 활력 충전. 김철수 씨는 걷기 운동을 통해 체력이 좋아지면서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O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벅찼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10km, 하프 마라톤까지 완주했습니다. 마라톤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운동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마라톤 동호회는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목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김철수 씨의 건강 비결, 꾸준함과 긍정적인 마음. 김철수 씨는 꾸준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걷기 운동과 마라톤을 즐겼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면서 삶의 활력을 충전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전하는 메시지. 김철수 씨는 퇴직 후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걷기 운동과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꾸준함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김 박사의 조언.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건강관리와 활력 충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라톤 동호회와 같은 건강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함께 운동하면서 삶의 활력을 충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 후 삶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퇴직 후 난생 처음 프라이팬 잡았어요. 박영희 씨의 인생 2막 요리로 꽃 피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 후 요리 학원에 등록해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한 박영희 58세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박영희 씨는 퇴직 후 무료한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요리 학원에 등록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리 삶의 활력소가 되다. 솔직히 말하면 퇴직 후 삶이 너무 무료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요리 학원 광고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록했어요. 박영희 씨는 처음 요리 학원에 갔을 때 칼질도 서툴고 레시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면서 요리 실력이 늘었고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새로운 재료와 조리법을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과 예술성을 발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리 동호회, 새로운 인연과 즐거움을 만나다. 요리 실력이 늘면서 박영희 씨는 요리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동호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요리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요리를 만들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요리 동호회는 단순히 요리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삶의 활력을 충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영희 씨의 꿈 요리 전문가. 박영희 씨는 요리 학원과 동호회 활동을 통해 요리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취미로 요리를 하는 것을 넘어 요리 전문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요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여 요리 관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영희 씨가 전하는 메시지. 박영희 씨는 퇴직 후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처럼 요리 학원에 등록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기자의 시각. 박영희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퇴직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영희 씨처럼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박영희 씨의 이야기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요리 학원에 등록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습니다. 봉사로 다시 뛰는 62세 이민호 씨의 감동 스토리. 회사 밖 세상은 더 넓고 따뜻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얻은 보람과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퇴직 후 지역 봉사 단체에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은 이민호 62세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지역 봉사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봉사,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다. 처음에는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봉사단체 모집 공고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여했죠. 이민호 씨는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때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과정에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봉사단체, 새로운 인연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다. 이민호 씨는 봉사단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함께 땀 흘리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봉사단체는 단순히 봉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민호 씨의 헌신, 봉사단체의 리더가 되다. 이민호 씨는 꾸준한 봉사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봉사단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봉사 정신으로 단체를 이끌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의 기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민호 씨는 봉사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민호 씨가 전하는 메시지. 이민호 씨는 퇴직 후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인연과 따뜻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나눔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기자의 시각. 이민호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이민호 씨처럼 봉사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민호 씨의 이야기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역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아보세요. 여보, 퇴직 후 유증? 뇌과학이 알려주는 황금기 공식으로 날려버려. 자기, 퇴직하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도 답답해 죽겠어. 하지만 걱정 마.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당신의 황금기 공식을 알려줄게. 땀 흘리고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젊어지고 행복해진다는 과학적 증거가 넘쳐난다고. 1. 땀 흘려. 뇌 속 엔도르핀 파티. 운동하면 기분 좋아지는 거 알지? 그게 다 뇌 속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팡팡 터지기 때문이야. 꼭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 기능이 향상되고 우울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뇌과학활 운동은 뇌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해마기억 담당을 튼튼하게 만들어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땀 흘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추천 도서.
운동화 씨는 뇌의 앤더스 한센 뇌 과학자가 알려주는 운동과 뇌 건강의 놀라운 관계를 쉽게 설명해줘. 행복의 공식 조너선 하이트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행복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 데이비드 A. 싱클레어 노화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과학자가 알려주는 건강 수명 연장의 비밀을 담고 있어. 2. 새로운 거 배워. 뇌 속 시냅스 불꽃놀이. 새로운 걸 배우면 뇌 속에서 시냅스 연결이 활발해져. 마치 뇌 속의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지.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그림 그리기 등 뭐든 좋아. 중요한 건 꾸준히 배우면서 뇌를 자극하는 거야. 뇌과학과의 새로운 학습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능력이 있으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봐. 3. 사람들과 어울려. 뇌 속 행복 회로 활성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해지기 쉽지? 사람들과 어울리면 뇌 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분비돼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 친구들과 수다 떨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게 중요해. 뇌과학과의 사회적 연결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뇌는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니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봐. 자기, 이제 황금기 공식을 알았으니 실천만 남았어. 땀 흘리고 새로운 거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봐.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어. 당신의 멋진 황금기를 응원할게. 한 직장에서 수십 년을 바쳐 일해온 당신. 열심히 살아왔지만 은퇴를 앞둔 나이에 왜 생활이 더 팍팍해졌을까요? 이제는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은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50대 중반, 퇴직을 앞둔 많은 이들이 막상 퇴직 후에도 쉬기는커녕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이 역설적인 현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미래일지 모릅니다. 54세, 30년 직장 인생에도 쓰리잡을 뛰는 현실 마이너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겁니다. 퇴직이 가까워지는데도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다 보니 한 직장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인지 요즘은 쓰리잡도 흔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30년 직장 인생을 달려오면서도 결국 쓰리잡을 뛰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현실적인 고민과 사례를 나눠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첫 번째 사례로 평생을 열심히 일해온 강 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 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28년간 근속했습니다. 소득은 꾸준했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도 저축은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 씨가 퇴직을 5년 앞둔 지금 느끼는 가장 큰 걱정은 바로 경제적 안정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 씨는 쓰리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과 후에 대리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소규모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뛰며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려가고 있지만 건강 문제도 우려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30년을 한 직장에 몸바쳐 일했는데 은퇴를 앞두고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솔직히 서글픕니다. 그런데도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가족을 부양하려면 지금처럼 일할 수밖에 없죠. 강 씨처럼 50대 후반에 접어든 우리 세대는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해 한 가지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종사자의 불안한 은퇴 준비. 두 번째 사례는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일해왔지만 대기업 직원과는 다른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연금은 큰 기대가 어려웠고 퇴직금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상상하며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지금은 은퇴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김 씨는 주말마다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60대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매일 저녁, 주말 할 것 없이 여러 일을 찾아다니는 김 씨는 젊을 때는 노후 준비가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닥쳐보니 다른 세상 이야기더군요. 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세대가 얼마나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쓰리잡을 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3. 예기치 못한 가정 내 의료비와 돌봄 문제. 세 번째로는 박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50대 초반의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 가계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물론 돌봄에 따른 비용이 매달 꾸준히 들어가다 보니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재정적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살면서 이렇게 큰 의료비 부담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까 쓰리잡이라도 뛰어서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주중에 본업을 마치고 저녁엔 요식업 아르바이트, 주말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단기 일을 찾아보며 가족을 위해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세 가지 일을 하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의료비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중에 본인마저 아프게 되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막막하다고 합니다. 쓰리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보셨다시피 우리 세대가 쓰리잡을 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위해 조금이라도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는 마음, 그리고 경제적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죠. 하지만 이런 삶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중장년층이 은퇴를 앞두고 더 많은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는 평생을 일해도 안심할 수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비록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현실일지라도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노후 준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리잡까지 뛰는 50대의 현실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이 공감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안정된 삶을 꿈꾸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쓰리잡이라는 선택지까지 고민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준비를 넘어 심리적 준비와 전략적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오랜 세월 일해온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칼럼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게 맞을 수 있을지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여유와 안정,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야 할 때. 첫 번째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적 여유와 준비입니다. 대부분의 50대 직장인들은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을 절실히 느끼고 계실 텐데요. 현장에서 만난 강 씨는 중소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해 오셨습니다. 남들처럼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본업 외에도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부업을 하고 계십니다. 강 씨는 말씀하십니다. 주말마다 한두 시간이라도 대리운전을 하면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강 씨처럼 50대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위해선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부업을 선택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하거나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이나 취미를 살려 사이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체력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용시장에 대한 유연한 시각과 대비책 필요. 두 번째로 필요한 전략은 고용시장에 대한 유연한 시각과 더불어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직업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김 씨의 사례가 그 좋은 예입니다. 김 씨는 중소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 대기업과는 다른 현실을 경험하셨습니다. 퇴직금이 대기업보다 적다 보니 퇴직 후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김 씨는 주말마다 택배 일을 선택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김 씨처럼 은퇴 후 필요한 재정적인 대비를 위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 지속 가능한 일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체력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연하게 새로운 고용시장에 적응하면서 체력 소모가 덜한 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제작, 콘텐츠 작성, 그리고 간단한 디자인 작업 등은 본업 외에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부업입니다. 이런 일들은 초기에는 다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탐색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가족 건강과 돌봄 준비, 꼭 필요한 관리와 대비. 마지막으로 언급할 중요한 전략은 바로 가족 건강과 돌봄에 대한 준비입니다. 많은 분이 노후 준비라 하면 금전적인 부분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돌봄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박 씨의 사례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예상치 못한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노후 대비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의료비와 약값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쓰리잡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가 된 것이죠.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나 보험 상품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이나 의료 지원 제도 등도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마음의 준비와 함께 실제적인 재정적 준비도 중요한데요. 돌봄 부담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족들과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마음가짐. 여기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 즉 경제적 자립, 유연한 고용시장 대처, 그리고 가족 건강 관리가 지금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현실이 비록 서글프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립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쓰리잡이라는 용어가 어쩌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후가 불안하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재정적 자립과 건강관리, 그리고 유연한 시각으로 고용시장을 바라보며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삶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은 내일을 위해 현실적인 준비를 함께 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때는 우리도 평범하게 은퇴하면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던 60대 초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생산직으로 30년 넘게 근무했고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월급날이면 그럭저럭 쓸 만큼은 벌었고 아이들도 대학 보내며 큰 위기 없이 살아왔죠. 그러다 정년퇴직을 하면서 진짜 인생의 두 번째 전환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해방감을 느꼈대요. 아침마다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주말에만 보던 둘이 평일에도 함께 산책할 수 있었죠. 하지만 2달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지? 연금은 아직 안 나오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네.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속도에 위기의식이 들었고 이러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준비한 게 맞을까? 은퇴 후 빈곤을 만드는 3가지 착각. 노후 파산을 피하고 싶다면 먼저 착각부터 벗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 3가지 오해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1. 연금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국민연금은 기본생활 보장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10만 130만 원이 대부분인데 이걸로 주거비 식비 보험료까지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더군다나 병원 한 번만 가도 몇십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2. 우리 집 있으니까 괜찮아. 주택은 살 곳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집값은 높지만 실생활엔 도움이 안 되는 비유동 자산이에요. 결국 집만 믿고 있다가는 월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이나 영모기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3. 아직 건강하니까 일 안 해도 돼. 60대라고 해도 지속적인 소득 활동은 필수입니다. 문제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시장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빈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죠. 노후 빈곤을 피하는 실전 전략 5가지. 이 부부가 실제로 겪고 깨달은 노후 생존 전략을 요약해보면 아래 5가지를 가장 먼저 손봤다고 합니다. 월 지출 200만 원 생활비 다이어트 실천.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지출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외식은 주 3회 주 1회.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전환. 건강보험료 확인 후 소득 낮추기. 차량은 한 대 처분하고 대중교통 사용. 쓸데없는 새는 돈만 막아도 매달 40만 원은 줄이더라고요. 그 돈으로 종합보험도 들고 비상자금도 조금씩 쌓았어요. 월 80만 원 소득 만들기 도전. 남편은 마을버스 운전면허를 따서 하루 4시간만 근무하고 아내는 동네 아이들 책 읽어주기 봉사에서 발전된 공공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완전 전업은 부담스러운데 적당히 일하니 활력도 생기고 수입도 생겨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둘이 합쳐 월 80만 원 벌면 연금 기타 수입으로 총 28만 300만 원 선에서 돌릴 수 있었죠. 퇴직금은 절반 투자, 절반 현금화. 처음엔 전부 예금에 넣었다가 이자에 실망하고 상담을 거쳐 포트폴리오를 바꿨답니다. 퇴직금의 50%는 안정적 배당 ETF와 채권으로, 30%는 예비자금으로 CMA에, 20%는 비상금으로 통장에 따로 보관. 매달 25만 원 정도 배당금이 들어와요. 이걸로 교통비랑 식비 일부를 커버해요. 예금만 믿고 살긴 너무 금리가 낮고 리스크만 잘 나누면 괜찮더라고요. 10년 단위 건강주거 계획 수립. 65세까지는 현재 집에 살되 70세 이후엔 관리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이전 계획. 정기검진은 매년 1회 6개월 1회로 변경. 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 대비 문서 준비. 우리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더라고요. 병원비 한 번에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사를 미리 준비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마지막까지 여유로운 공간에서 살고 싶잖아요. 사회적 연결 유지 전략. 매주 도서관 독서 모임 참석. 지역 시니어 클럽 활동. 같은 세대 커뮤니티에서 재정, 건강 정보 교류. 혼자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같이 뭘 하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죠. 돈만 있는 노후보다 같이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큰 자산이더라고요. 실제 사례 3가지 우리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사례 1 공무원 퇴직 후 월 200만 원으로 내려앉은 삶. 전직 중학교 교장 출신 김씨 65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은 해외여행, 고급 식사, 자녀 지원 등으로 한 달 평균 350만 원 이상 지출. 퇴직금의 80%가 5년 만에 사라졌고 그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각성이 왔습니다. 현재는 작은 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취미로 하던 목공을 동네 수공 예방에서 강의하며 매달 4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사례 2 강남 아파트만 믿다. 월세방 신세된 70대 부부. 집 한 채면 되지라 믿었던 이 부부. 강남의 30평 아파트는 자산 가치는 컸지만 매달 현금 흐름은 0. 결국 연금 외에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위해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월세로 전전하며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회고합니다.
사례 3퇴직 1년 전 예산표 한 장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교사로 일하다 퇴직을 앞둔 59세 이 씨는 우연히 시청 강연에서 노후 시뮬레이션 예산표를 접하고 본인의 재정 상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고 의료비와 주택 유지비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때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온라인 강사 활동을 준비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부가수입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연금만으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마무리 좋은 노후는 미리 준비해야 덜 고생합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다른 출발입니다. 지금부터 지출을 통제하고 소득을 만들고 연결을 유지하는 삶을 설계하세요. 이 부부처럼 한 걸음씩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노후 빈곤이 아닌 노후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와,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요? 그 말 은퇴 후가 아닌 은퇴 전에 꼭 해야 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한다고요? 60대 부부가 말하는 노후 빈곤 탈출법 전격 공개. 전문가가 말하는 실전 은퇴 전략과 실제 사례 분석. 서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현실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후 진정한 여유가 찾아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급감하는 시점부터 오히려 생활비, 건강비, 예기치 않은 지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60대 중반 이후에는 빈곤 위험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실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단순한 예금, 주택 보유, 연금 수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생활비 점검, 자산 재배치, 소득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60대 부부가 실천한 5가지 노후 빈곤 회피 전략. 1월 200만 원 생활비, 구조조정 지출 통제는 노후 준비의 출발점. 은퇴 직후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예산표 작성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달 40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을 줄였습니다. 이동통신비 3대 요금제를 알뜰폰으로 교체 월 15만 5만 원. 자동차 2대 1대로 축소, 보험료 및 유류비 절감. 외식 횟수 조절 및 식비 한도 설정 월 평균 60만 원, 40만 원 이하. 민간보험 재점검, 보장 중복 항목 해지. 전문가 팁. 은퇴 전 6개월간 예행 연습 예산표를 운영해 보십시오. 실제 은퇴 후 얼마나 조정이 가능한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80만 원 소득 확보 완전 은퇴가 아닌 부분 경제활동이 핵심. 노후 빈곤을 피하려면 수입에 끊김없이 이어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방식으로 부분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남편 65세 이상 채용 가능한 마을버스 운전직 자격증 취득. 아내 지자체 시니어 강사 프로그램 참여. 매월 80만 원의 부가 소득을 통해 연금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 여유를 회복했습니다. 전문가 팁. 시니어 전용 일자리 포털의 워크넷 5060 장터를 통해 연령대별 맞춤 일자리를 탐색하십시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직업 교육도 추천됩니다. 3. 퇴직금 활용 전략. 단순 예금보다 분산 투자로 현금 흐름 확보. 이 부분은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50% 배당형 ETF, 국채 중심 포트폴리오 월 배당 약 25만 원 확보. 30% CMA 예비자금, 비상 상황 대비 유동성 확보. 20% 현금 계좌, 단기 자금 필요시 바로 인출 가능.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배당소득 자산을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전문가 팁. 자산은 목적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자산은 지출 안정화, 소득 창출 예기치 않은 상황, 대응이라는 3가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4. 건강주거, 시나리오, 구상 예측 가능한 노후 리스크에 대비하라. 이 부분은 10년 단위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575세 자가 거주 유지, 자산 소득 활용. 75세 이후 저비용 장기 공공임 대주택 신청 계획. 의료 리스크 대응 종합검진 주기 단축 및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신청 준비. 전문가 팁. 만 65세 이상이라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우선순위 정책을 파악하고 사전 신청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병원비 대비용으로는 실손보험 유지 외에 노후 의료비 펀드 현금 비축도 필요합니다. 5. 고립 방지와 사회적 연결. 사회적 자산은 은퇴 후의 핵심 인프라. 경제적인 자산 외에도 사회적 연결망은 정신 건강과 실질적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매주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독서 모임과 시니어 센터 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은퇴 전 미리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의 동아리, 봉사활동,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세요. 실제 사례 분석. 3가지 유형별 접근. 사례. 국민연금, 의존형 연금만 믿고 있다가 생활비 모자랐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월 230만원, 추가 소득. 초기 2년간 과소비 후 퇴직금 거의 소진. 현재는 소형주택, 이전 교회 봉사활동 통한 간헐적 활동 참여. 전문가 해석. 연금만으로는 의료비, 대외활동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최소 월 50만원 이상의 추가 수입원이 필수입니다. 사례의 자산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 강남 아파트가 도움은커녕 짐이 됐어요. 실거주 아파트 외에 자산 없음. 현금 부족. 영목이지 또는 다운사이징 고려했으나 심리적 저항 큼. 고정지출 과다로 저축 전무. 전문가 해석. 고정 자산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거주와 자산 수익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사례. 퇴직 전부터 준비한 전략형 퇴직. 1년 전 시뮬레이션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59세부터 노후 예산표 작성. 불필요 소비 제거. 연금 외 부가 수입. 온라인 강의 준비. 퇴직금 일부로 배당. 포트폴리오 구축 완료. 전문가 해석. 퇴직 전 12년은 시뮬레이션과 리허설이 가능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 자율적 계획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은퇴 후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연금, 집, 건강이라는 전통적 자산 외에도 생활비 구조 조정, 부가소득 창출, 자산의 현금 흐름화, 사회적 연결 유지, 건강주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줄고 늦게 준비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60세 퇴직한 엔지니어의 현실. 연금은 세금 먹잇감? 이 말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직 후 삶을 상상하잖아요. 특히 은퇴를 코앞에 둔 분들은 더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나는 재테크 좀 해뒀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도하다가 막상 퇴직하고 나서 모든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매달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확인하면 깜짝 놀란다고들 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부터 연금 수령 시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까지 내 돈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싶어지는 순간이 오죠. 오늘은 60세에 퇴직을 맞닥뜨린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출발점 삼아서 은퇴 후 삶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에이, 나랑 상황이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퇴직 후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은 의외로 누구에게나 비슷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발 앞서서 미리 준비하거나 최소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충격을 훨씬 덜 수 있죠. 아직 은퇴가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혹은 곧 퇴직을 바라보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60세에 퇴직한 엔지니어의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100%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1. 연금? 막상 받아보면 얼마 안 되던데요. 60세 퇴직 엔지니어의 고민. 먼저 이분 얘기부터 해볼게요. 60세까지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씨 가명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꽤 오랫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착실히 가입하고 추가로 개인연금 상품도 들어둔 나름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면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작 퇴직하고 보니까 한 달 생활비에서 보험료, 의료비, 식비,
공과금 등을 다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안 되더랍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액에서 또 다시 세금이 붙는 걸 보면서 아니, 이건 내가 받을 돈 아니었어? 왜 또 뺏기는 기분이지? 하고 당혹스러워했대요. 국민연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연금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개인연금도 수령 방식이나 가입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거든요. 평소에는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 징수되니까 잘 몰랐던 부분을 퇴직 후엔 직접 체감하게 되니까 더욱 크게 느껴지죠. 이 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이유. 김 씨처럼 내가 모아둔 돈과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퇴직 후 현실을 경험하면 생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흔해요. 왜일까요? 세금 연금에도 엄연히 소득세가 붙습니다. 과거에 세금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가 되기도 하고요.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잦아지잖아요. 건강보험료도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폭탄 수준이 될 수 있고 본인 부담금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생활비에 과소 추정 은퇴하면 간소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먹고 사는데 드는 비용과 취미생활, 자녀 지원 비용 등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돼요. 예상치 못한 지출 가족 행사나 사고 혹은 갑작스러운 집 보수나 자동차 수리 등 돌발 이벤트가 생기면 목돈이 훅 나가죠. 이렇게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김 씨 같은 분들은 은퇴 후 23년만 지나도 예적금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들면서 현실적인 불안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세금의 그림자. 이번에는 김 씨 말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세금의 벽을 실감했던 3가지 사례를 구어체로 소개해 볼게요. 사례 1. 연금 200만 원 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어느 IT 회사에서 58세에 명예퇴직하신 박 이사님 얘기예요. 내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꽤 되고 개인연금도 달마다 200만 원쯤 나오니 노후는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퇴직금 일부를 새로운 투자, 사업에 썼는데 잘못돼서 손해를 받고 그 뒤 남은 퇴직금은 주식에 넣었다가 또 크게 손실을 봤죠. 결국 의지할 건 연금 200만 원뿐이 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200만 원마저도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내고 기타 잡비 내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16만 170만 원 정도였던 거예요.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 이상은 필요한 상태였는데 매달 3,040만 원이 부족하니까 결국 아르바이트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아, 내가 그때 세금 문제를 더 꼼꼼히 따져볼 걸. 연금이 다 내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 바보였어 하고 자책하시더라고요. 사례 2. 재취업했는데 연금도 깎이더라고요. 다른 분 사례를 들어볼게요. 62세의 중소기업 관리직에서 퇴직한 이 과장님. 정년은 아니었고 회사 경영난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나오게 된 케이스예요. 바로 놀긴 좀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작은 회사 재무 업무를 보게 됐죠. 그런데 월급을 좀 받기 시작하니까 국민연금도 소득이 늘었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연금에서 세금이 또 나가는 거 있죠. 직장 다닐 땐 별로 신경 안 썼던 부분인데 은퇴 후엔 이게 정말 기분적으로 크게 와닿아요. 아니, 연금이라는 게 내 노후 자금인데 다시 일한다고 더 깎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과장님 사례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이지만 그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오히려 깎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일정 금액 이하는 소득세나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구간을 넘는 순간 세금 부담이 훅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재취업 시에 소득이 얼마나 생길지, 그로 인한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어떤지를 미리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게 이 과장님의 교훈입니다. 사례 3. 퇴직하고서야 알았어요. 지역 건보료가 이렇게 무섭다니. 마지막은 59세에 학교 행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최 씨 얘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딱히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이제 좀 쉬면서 여유를 찾겠다 싶었던 거예요. 퇴직 전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자동 가입되어 있었고 월급에서 내는 보험료는 자동 차감이니 큰 부담을 못 느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지역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우, 집값 때문에 재산이 잡히고 또 차도 한 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적금 들어둔 예금이잖아 이런 거 다 합산되더니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청구된 거예요. 솔직히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돈,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큰데 이게 계속 나가니까 아깝기도 하고 솔직히 모아둔 돈에도 영향이 크더라고요. 결국 최 씨는 지역 건보료 부담을 줄이려고 집을 자녀 앞으로 돌릴까 고민까지 했는데 그러면 또 증여세 문제도 있고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였다고 해요. 미리 알았다면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이든 뭘 하든 전략을 세웠을 텐데 막상 부딪히고 나서야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후회하더군요. 3. 내 노후 자금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을 꼼꼼히 확인.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수령 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수령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계산을 미리 해보는 게 좋아요. 퇴직금연금에 대한 과세 구조 2에 퇴직금도 원천 징수로 끝나지 않고 금융소득이 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은퇴 시점에 맞춰 체계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변동 체크.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 예상 보험료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재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가족 중 직장 가입자로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관리 전략. 혹시 부동산 자산을 줄여서 현금 흐름을 확보할 계획이 있다면 어떤 시점에 매도하는 게 세금에 유리한지도 꼭 따져보세요. 가족과의 사전 협의. 막상 은퇴하면 부모님이 좀 도와주겠지, 자녀가 결혼하면 빠져나가는 돈은 줄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지원이 필요하거나 가능한지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4. 맺은 말. 오늘 말씀드린 사례와 정보 어떻게 들으셨나요? 60세 퇴직한 엔지니어의 현실, 연금은 세금 먹잇감? 이라는 물음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커다란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달 꼬박꼬박 연금보험료와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은퇴 후에 그 돈이 다시 내게 돌아올 때쯤이면 생각보다 세금이라는 형태로 많은 부분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고 적절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구조를 잘 짜놓으면 은퇴 후에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몰라서 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눈 감고 피하려 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퇴직 전에는 난 그냥 월급 받아 저축하면 되지 굳이 복잡하게 세금 문제까지 따져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실제 은퇴 후 삶은 다르다는 걸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관심을 기울이는 게 미래의 나 자신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머지않아 맞이할 혹은 이미 맞이했을지도 모르는 은퇴의 현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마음껏 누리며 사는 황금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 그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싶을 때가 진짜 시작인 거잖아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살짝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고 꼼꼼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이죠. 아무쪼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성을 잡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은퇴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도약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